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정말 중요한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바로 노후 건강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우리가 살면서 건강이 나빠져서 그 해가 마지막이 될 수 있다는 5가지 신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건 단순한 건강 정보가 아니라 우리 주변의 소중한 어르신들을 지키고 그들의 삶을 조금 더 길고 건강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는 내용이에요. 혹시 여러분 주변에 부모님이나 조부모님 혹은 이웃 어르신 중에서 최근 평소와 다르게 느껴진 적이 있으신가요? 나이 드시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기기 쉬운데 사실 그 작은 변화가 어르신의 생명줄을 좌우할 수 있는 큰 경고 신호일지도 모른다는 사실 알고 계셨어요?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읽고 나면 여러분은 노년 건강에서 절대 놓쳐서는 안 될 미묘한 신호들을 캐치할 수 있는 날카로운 눈썰미를 갖게 될 거예요. 더 나아가서 이런 신호를 발견했을 때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 실질적이고 유용한 팁까지 챙겨가실 수 있습니다. 특히 초반부터 여러분의 시선을 사로잡을 강력하고 핵심적인 내용을 먼저 던질 테니 절대 지루할 틈 없이 끝까지 따라오실 거라 믿어요. 심지어 이런 것도 신호였어? 하고 깜짝 놀랄 만한 정보도 준비했으니 궁금증을 참지 말고 저랑 같이 파헤쳐 보시죠. 그리고 나중에 이렇게 하면 더 좋다는 정보성 있는 내용으로 마무리할 테니 실생활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보너스까지 기대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 다양한 건강 정보 놓치지 마세요. 마지막 해를 암시하는 5가지 신호란 뭘까? 우선 제가 오늘 여러분께 소개할 5가지 신호는 단순한 추측이 아니라 의학계와 노년 건강 전문가들이 수많은 연구와 실제 사례를 통해 발견한 노인 건강에서 절대 간과할 수 없는 변화들입니다. 이 신호들은 겉보기엔 사소해 보일 수 있지만 사실은 어르신의 생명을 좌우할 수 있는 결정적인 단서예요. 첫 번째로 여러분이 지금 당장 체크해야 할 신호부터 말씀드릴게요. 혹시 어르신이 최근 들어 갑작스럽게 식욕이 떨어졌다고 느껴지세요? 아니면 이유 없이 피곤해 보인다는 말을 자주 하시나요? 이건 단순한 노화 현상이 아니라 몸이 보내는 SOS 신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이런 신호들이 심지어 말기 질환의 전조일 수 있다는 점이에요. 예를 들어 식욕 저하가 계속되면 암이나 신부전 같은 심각한 병이 숨어 있을 수 있고, 피로감이 지속되면 폐질환이나 신부전 같은 치명적인 상태가 진행 중일 수도 있죠. 자, 여기서 궁금증 하나 던질게요. 혹시 어르신이 갑자기 기억력이 좋아졌다는 게 좋은 신호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오히려 위험 신호일까요? 이 질문의 답은 나중에 풀어드릴 테니 끝까지 주목해주세요. 이제부터 이 5가지 신호를 하나씩 깊이 파헤쳐보고 왜 위험한지, 그리고 우리가 뭘 할 수 있는지까지 자세히 알아볼게요. 첫 번째 신호, 갑작스러운 식욕 저하와 체중 감소. 자, 첫 번째 신호는 바로 식욕 저하와 체중 감소예요. 우리 어르신들이 밥을 잘 안 드신다고 하면 입맛이 없으신가 보다 하고 쉽게 넘기기 쉬운데, 이게 반복되면 절대 그냥 두고 볼 일이 아니에요. 특히 식욕 저하와 함께 체중이 눈에 띄게 줄어든다면 이건 빨간불이 켜진 겁니다. 왜냐? 노년기에 식욕이 떨어지는 건 단순히 음식이 입에 안 맞아서가 아니라 소화기 문제, 만성질환, 심지어 암 같은 심각한 질병의 초기 증상일 수 있기 때문이에요. 숨겨진 위험과 충격적인 통계, 예를 들어 위암이나 췌장암 같은 병은 초기에 식욕 저하와 체중 감소를 동반하는 경우가 많아요. 미국 국립암연구소 NCI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 중 체중이 의도치 않게 5% 이상 감소한 경우 1년 내 사망 위험이 2배 이상 높아진다고 해요. 무서운 이야기죠? 제가 아는 한 어르신은 6개월 만에 10kg이 빠졌는데 가족들이 다이어트라도 하셨나? 하고 웃다가 결국 병원에 갔더니 말기 췌장암 진단을 받으셨어요. 이런 일이 여러분 주변에선 절대 일어나지 않게 지금부터라도 식욕 변화를 눈여겨보세요. 놓치기 쉬운 미묘한 단서. 식욕 저하가 위험한 이유는 노인들이 통증을 잘 느끼지 못하거나 나이 들면 원래 좀 그러지 하고 넘기시는 경우가 많아서 더 늦게 발견되기 때문이에요. 혹시 어르신이 배고프지 않다거나 속이 더부룩하다는 말을 자주 하신다면 이건 단순한 소화불량이 아니라 더 큰 문제의 신호일 수 있어요. 또 음식을 씹거나 삼키는 게 힘들어 보인다면 구강 건강 문제나 신경계 이상도 의심해봐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어르신이 밥을 안 드신다고 할 때 그 이유를 물어보세요. 입맛이 없는지, 배고프지 않은지, 아니면 씹거나 삼키는 게 불편한지 구체적으로요. 그리고 하루 동안 실제로 얼마나 드시는지 기록해보세요. 만약 일주일 이상 식사량이 줄고 체중도 23kg 이상 빠졌다면 주저하지 말고 병원에 모시고 가세요. 영양제나 고칼로리 음식을 억지로 먹이기 전에
원인을 찾는 게 먼저예요. 특히 내과나 소화기내과 진찰을 추천드리고 혈액검사로 염증 수치나 빈혈 여부도 체크해보세요. 두 번째 신호 이유 없는 극심한 피로감. 두 번째 신호는 이유 없는 극심한 피로감이에요. 어르신이 평소보다 훨씬 더 피곤해 보이거나 심지어 하루 종일 누워만 계신다면 이건 단순한 피로가 아니라 몸이 에너지를 제대로 못 내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어요. 특히 신부전, 폐질환, 빈혈, 신부전 같은 질환이 숨어 있을 가능성이 크죠. 왜 위험할까? 핵심 통계, 신부전 같은 경우 심장이 혈액을 제대로 못 뿜어내니까 몸 전체가 산소 부족 상태가 돼요. 그러면 어르신이 숨 쉬는 것도 힘들고 조금만 움직여도 지치게 되죠. 미국 심장협회 AHA 연구에 따르면 70세 이상 노인 중 이유 없는 피로감을 호소하는 경우 30% 이상이 심혈관 질환과 연관이 있다고 해요. 더 무서운 건 이런 피로감이 1년 내 사망률을 예측하는 주요 지표로 꼽힌다는 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미리 알아차리면 충분히 대처할 수 있다는 희망적인 면도 있죠. 놓치면 안 될 미묘한 단서. 혹시 어르신이 다리만 자꾸 붓는다거나 숨이 좀 차다는 말을 자주 하시나요? 이건 신부전이나 폐질환의 추가 신호일 수 있어요. 또 얼굴이 창백하거나 손발이 차갑다면 빈혈이나 혈액순환 문제도 의심해봐야 해요. 제가 추천하는 건 어르신이 피곤하다고 할 때 그냥 쉬라고만 하지 말고 최근 며칠간 기운이 어땠는지, 밤에 잘 주무셨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숨소리가 평소와 다르거나 걷다가 자주 쉬어야 한다면 바로 병원을 찾으세요. 병원에 가면 기본적으로 심전도 검사와 혈액 검사를 받아보세요. 신부전 여부를 확인하려면 BNP 수치라는 혈액 마커를 체크하는 게 유용하고 폐질환이 의심되면 흉부 엑스레이를 찍어보는 것도 좋아요. 집에서 할 수 있는 건 어르신이 너무 무리하지 않게 활동량을 조절하면서도 완전히 누워만 계시지 않도록 가볍게 움직이게 도와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집 안에서 5분 정도 천천히 걷게 유도해보세요. 세 번째 신호, 갑작스러운 성격 변화 또는 혼란. 세 번째는 좀 의외일 수도 있는 신호예요. 바로 성격이 갑자기 변하거나 혼란스러워하는 모습이에요. 예를 들어 평소 온화하시던 어르신이 갑자기 짜증을 자주 내시거나 시간과 장소를 혼동하시는 경우가 있다면 주의 깊게 봐야 합니다. 이건 단순히 노망이 아니라 치매 초기, 뇌졸중 전조 또는 감염증의 신호일 수 있어요. 특히 요로감염증 같은 경우 노인들에겐 열이나 통증 없이 혼란과 성격 변화로만 나타날 때가 많아요. 제가 아는 분은 어머님이 갑자기 이상 행동을 보이셔서 치매인 줄 알았는데 병원 가보니 요로 감염증이 원인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치료 후엔 다시 정상으로 돌아오셨죠. 또 뇌졸중 전조로 혼란이 오는 경우는 몇 시간 내에 발작으로 이어질 수 있어서 더 위험해요. 이런 걸 미리 알면 얼마나 다행이에요. 어르신이 머리가 좀 멍하다거나 여기가 어디지? 같은 말을 하신다면 이건 단순한 피로가 아니라 뇌 건강의 문제일 수 있어요. 또 손을 덜덜 떨거나 한쪽 얼굴이 살짝 처지는 미묘한 증상도 같이 체크해보세요. 이런 게 동반된다면 뇌졸중 가능성이 높아지니까요. 이럴 땐 어르신과 대화를 나눠보세요. 오늘이 무슨 요일인지 아세요? 같은 간단한 질문으로 혼란 정도를 체크할 수 있어요. 그리고 최근 감기나 배뇨 이상 같은 증상이 있었는지 확인해보시고요. 혼란이 하루 이상 지속되면 신경과나 내과 진료를 꼭 받아보세요. 특히 뇌졸중이 의심되면 119를 부르는 게 안전해요. 시간 안에 치료하면 회복 가능성이 훨씬 높아지니까요. 네 번째 신호, 갑작스럽게 좋아진 기억력. 자, 이제 아까 던진 질문의 답을 풀어볼게요. 어르신이 갑자기 기억력이 좋아졌다면 이게 좋은 신호일까요? 놀랍게도 이건 오히려 위험 신호일 수 있어요. 의학계에선 이를 종말 회상 터미널 루시디티라고 부르는데 사망 직전에 뇌가 마지막으로 힘을 내서 기억력이나 정신이 맑아지는 경우가 종종 관찰된대요. 왜 이런 일이? 이 현상은 아직 완전히 밝혀지진 않았지만 뇌가 생을 마무리하며 마지막 에너지를 쏟는다는 가설이 있어요. 예를 들어 치매를 앓던 어르신이 갑자기 옛날 일을 생생히 떠올리며 대화를 나누시다가 며칠 뒤 돌아가시는 경우가 실제로 보고됐어요. 미국 노인학회지에 따르면 이런 현상은 말기 환자의 1030%에서 나타날 수 있다고 해요. 이건 가족 입장에선 기적처럼 보일 수 있지만 사실은 끝을 준비하는 신호일 가능성이 크죠. 제가 들은 이야기 중엔 한 어르신이 치매로 5년간 가족도 못 알아보시다가 어느 날 갑자기 손녀 이름을 부르며 어린 시절 이야기를 꺼내셨대요. 가족들은 감동했지만 그 다음날 갑작스럽게 돌아가셔서 충격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경우가 드물지 않다는 게 놀랍죠? 이럴 땐 어르신과 시간을 많이 보내세요. 갑작스러운 맑아짐이 하루 이상 이어진다면 의사와 상담해서 혹시 다른 건강 문제는 없는지 점검해 보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이런 순간을 소중히 기록해 두는 것도 나중에 큰 위로가 될 수 있어요. 영상이나 음성으로 남겨두면 더 좋고요. 다섯 번째 신호, 사회적 고립과 무기력. 마지막 신호는 사회적 고립과 무기력이에요.
어르신이 갑자기 사람 만나는 걸 꺼리거나 취미 생활을 포기하고 집에만 계신다면 이건 정신적 신체적 건강이 나빠지고 있다는 증거일 수 있어요. 우울증은 물론 신체 기능 저하로 이어질 수 있죠. 노인 우울증은 면역력을 떨어뜨리고 결국 다른 질병을 악화시키는 원인이 돼요. 예를 들어 무기력한 상태가 오래가면 근육량이 줄고 낙상 위험이 높아지죠. 세계보건기구 WHO에 따르면 낙상은 65세 이상 노인 사망 원인 1위로 매년 60만 명 이상이 낙상으로 사망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신호를 절대 가볍게 보지 마세요. 어르신이 나가기 귀찮다거나 TV 볼 기운도 없다는 말을 자주 하신다면 이건 우울증의 초기 신호일 수 있어요. 또 옷차림이나 개인 위생에 신경을 덜 쓰는 것도 같이 보면 좋아요. 이런 변화가 2주 이상 이어진다면 더 주의 깊게 살펴야 합니다. 어르신이 혼자 있는 시간이 많다면 같이 산책을 가볍게 제안해 보세요. 날씨 좋으니까 같이 나가요 정도로 자연스럽게요. 그리고 대화 중에 요즘 뭐가 제일 재밌으세요? 같은 질문을 던져서 관심사를 파악해 보세요. 만약 무기력이 2주 이상 이어진다면 정신건강 전문가와 상담을 고려해 보세요. 집에서 간단히 할 수 있는 건 어르신이 좋아하는 음악을 틀어주거나 예전 사진을 꺼내 함께 추억을 나누는 거예요. 자, 이제 5가지 신호를 다 살펴봤어요.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 신호들을 놓치지 않고 대처할 수 있게 몇 가지 보너스 팁과 핵심 정보를 더 드릴게요. 정기 건강 체크, 최소 6개월에 한 번은 기본 혈액 검사와 혈압 체크를 해주세요. 빈혈이나 염증 수치 CRP, 신장 기능 수치 크레아틴인을 체크하면 숨어있는 문제를 조기에 잡을 수 있어요. 가족 간 소통, 어르신의 변화를 가족끼리 공유하세요. 혼자 눈치채기 힘든 미묘한 신호를 놓치지 않게 단톡방에서라도 오늘 할머니 좀 피곤해 보이시던데 하고 공유해보세요. 작은 변화 기록, 식욕, 기운, 행동 변화를 노트나 스마트폰 메모에 적어보세요. 병원 갈 때 의사에게 보여주면 진단이 훨씬 빨라져요. 예를 들어 3일째 밥을 반도 안 드심 같은 구체적인 기록이 큰 도움이 됩니다. 숨겨진 영양 팁, 노인 건강에서 영양 부족은 치명적이죠. 식욕이 없어도 먹을 수 있는 고단백 스무디 요거트 바나나 견과류를 만들어 드리는 것도 추천해요. 단, 설탕은 적게 넣으세요. 응급 상황 대비 집에 혈압계와 체온계를 준비해두고 어르신이 갑자기 어지럽거나 숨찬다고 하면 바로 측정해보세요. 혈압이 180 이상이거나 체온이 38도 이상이면 응급실로 가는 게 안전합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드린 이 정보들이 단순히 머릿속에만 남는 게 아니라 실제로 주변 어르신들을 지키는 데 쓰였으면 좋겠어요. 식욕 저하, 피로감, 성격 변화, 갑작스러운 기억력 개선, 사회적 고립, 이 5가지 신호를 기억하시고 미묘한 변화를 놓치지 마세요. 특히 노년 건강은 작은 관심이 큰 차이를 만들어요. 어르신 한 분 한 분이 우리에겐 소중한 보물이니까요. 혹시 지금 떠오르는 어르신이 있다면 오늘 당장 전화 한 통 드려보는 건 어떨까요? 잘 지내세요? 라는 한마디가 어르신의 건강을 체크하는 첫걸음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글을 주변 사람들과 공유해서 더 많은 어르신들이 건강하게 오래 사시도록 도와주세요. 다음에 또 유용한 건강 정보로 찾아올게요. 여러분도, 여러분 주변 어르신들도 늘 건강하세요.